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월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논설실장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예, 김한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한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계속되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발표를 하는 내란 특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호 본부장이 지난 12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돈을 어떻게 주느냐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요? 그러게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게 브리핑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심적인 증인 그리고 핵심적인 피의자로 꼽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주 사이에 벌써 서너 차례 바꿨는데 이런 경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나섰기 때문에 본인이 법률 위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입니다. 12일 열린 권성동 의원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윤영호 본부장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분위기가 증인이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윤영호 본부장인데요.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느냐라고 권 의원 쪽에서 물었습니다. 권 의원 쪽에서 물었고요. 윤영호 본부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복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그런 부분들도 진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자기의 기억은 왜곡돼 있을 수 있다. 복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변호사님, 이게 원래 검찰 조사를 받고 할 때 검찰에서 조사받은 것을 법정에 나와서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는 종종 아주 있죠. 많죠. 아주 많고요. 네. 근데 조금 제 생각엔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되거든요. 선서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 압박도 컸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진술로 인해서 지금 전 국민이 다 여기 지금 통일교 게이트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는, 플리바게닝을 하고 싶었는데 플리바게닝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픈돼서 그게 아닌 상황으로 됐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적으로나 그 외적으로도 좀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같이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8월 달에 진술을 하고 8월 달에 진술한 게 그렇다 하더라도 12월 5일에도 이제 마치 곧 폭로를 할 것처럼 하다가 10일, 12일에서는 계속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다른 거는 일단은 그냥 수사 자료에 썼을 때에는 크게 범죄가 안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걸 누군가가 알았을 땐 무고죄가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는 상태와 이게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명예훼손, 무고 문제가 되고, 또 법정에서 이게 권성동 그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위증죄까지. 그럼 만약에 8월 달에 진술을 했잖아요. 이게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사람 쭉 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증죄가 안 되는 건가요? 그것만으로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 한 건 상관없는데 법정에서 하는 모든 진술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위증죄가 되고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그 전에는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 단계 자료는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유출이 되는 순간 이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무고죄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식의 이제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도 스스로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럼 윤영호 본부장 왜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후퇴하는 거죠. 왜 이러는 거죠? 저는 진짜 그 플리바게인 하려고 물을 탔을 것 같아요. 나 이쪽 저쪽 다 했다. 나 그만큼 카드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한테 좀 접근하고 나 좀 이렇게 형량 감해줄 수 있게 내가 좀 말할 테니 이런 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좀 크게 터진 게 아닐까요? 이런 시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플리바게닝을 감안해서 내가 갖고 있다라고 일단 던지면 이후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특검법이 그러하고요. 이게 내가 협조하는 만큼
형량을 좀 이렇게 고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의도 말고 이런 의도 말고 또 다른 의도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에게 통일교 쪽에서 윤영호 본부장이 다 했다라고 뒤집어 씌운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네. 둘은 많이 사이가 끊어진 거죠. 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내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를 키우면 결국은 윤영호가 한 게 아니라 한학자 총재가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거 윤영호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본인들의 한학자 총재한테 오히려 불똥이 튈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일제히 통일교 관계자들이 윤영호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라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주 공교롭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의도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겁니다. 소기의 목적은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진술을 굉장히 흐트러뜨리기 시작한 거죠. 네. 모호하게. 그러니까 본인의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에서.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 보도를 전달해 드릴 때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당황해서 아니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맥락을 한 며칠 정도 두고 보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무가금님이 댓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플리바게닝 의미에서 전재수나 민주당 인사 이런 꺼내면 어떻게 도움이 되죠? 라고 하는데 이 답변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백을 하고 내가 더 많은 거를 말할 수 있어 확실한 걸. 왜냐면 이제 보통 수사하는 사람들은 물증이 필요하고 자백도 물증 중에 하나가 되겠죠. 거기 또 현장에 있던 중요 임무 정보 종사자라면 그 방증할 수 있는 물증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플리바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이게 8월에 얘기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8월에 얘기한 상황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8월에는 민주당까지 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까지 할지 아니면 또 누군가까지 수사를 벌려 나갈지 펼쳐 나갈지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이제 두 번째 통일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건 다시 12월에 말씀을 드린 상황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일교 관련돼서는 8월 상황하고 조금 다르게 통일교 자체 내에서 본인한테 뒤집어 쓰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전략적으로 다른 카드로 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으로 쓰려고 했던 상황하고 지금 통일교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네. 상황은 조금 구분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맞아요. 풀면서도 이게 좀 구분이 돼서 고차 방정식이네. 예, 고차 방정식. 이 윤영호 본부장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 네. 있어요. 제가 큰 사건을 겪었던 피의자들, 피고인들을 보면 자기가 뭔가 되게 이 큰 사건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입에 자기 말과 증언에 모든 것이 달려 있고 이 많은 사람들 내가 다 건들 수 있어. 큰 손에 다 있어. 대표적인 게 명태균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뭐 명태균 씨도 그렇지만 뭐 지금 비슷한 상황이 그 전에 제가 다른 사건들도 보면 끝나고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렇고 내가 그때 누굴 말했으면은 거기도 끝났어.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말을 바꾸면서 나한테 유리한 딜을 하는 사람, 뭐 하다못해 그 이후에 뭐 이 사건이 아니어도 그 이후에 뭔가 보장을 해준다든지 뭐 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다면 내가 말을 좀 아까 권성동의 진술까지도 지금 번복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찝찝하면 날 컨택해와라는 미끼를 던지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윤영호 본부장이 이 말을 했든 저 말을 했든 뒤집었든 간에 상관없이 경찰 조사는 진행이 되는 거죠. 경찰 조사는 진행이 되고요. 이건 또 약간 경찰의 입장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지금으로서는 특검이 오든 아니면 경찰의 수준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든 간에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그것도 빨리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전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전재수 의원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요. 상징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만 출국 금지 조처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특검을 하자 여부로 좀 많이 갈리고 있어요. 이거는 또 달리 보면 일종의 프레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두고 통일교 게이트라고 계속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보수 여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2차 특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교 게이트를 2차 특검에 포함해서 실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이제 정치권 내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해임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건 있습니다. 좀 과한 요구 좀 아닌가요? 너무 과하고 저는 예, 예. 국민의힘이 자꾸 특검 대 특검을 만들어서 구도를 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구도를 마치 내란과 통일교 게이트를 이렇게 비슷한 급으로 만들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명태균 게이트라고 말은 하지만 명태균 씨 관련돼서도 원래 일반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윤석열 정권한테 그게 안 되니까 특검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이 사건 발생하자마자 특검을 한다면 어떻게 그럼 경찰이랑 검찰이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수사기관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을 때 특검을 해도 상관이 없게 그러니까 먼저 실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누가 봐도 이제 환히 보이는 특검으로 시간 끌기 그리고 내란 물타기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선 전에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재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이 돈을 안 받았다면. 네, 그렇죠. 많이 안 받았다면. 물론 받았다면 당연히 확실하게 수사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정치인을 그렇게 뽑아내는 데까지 그런 자산을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날릴 수 있느냐. 그건 다른 차원이죠. 국민의힘의 태도를 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항상 이 국민의힘이 어떻다라고 전달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제 말이 흡사, 제 주장이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럼 국민의힘의 이런 포지션이 여론으로 봤을 때 영리한가? 저는 오늘 아침자 신문만 봐도 영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옳지 않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목요일자부터로 기억하는데 일면에 계속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아침에 보수 여론들을 보면 이게 쏙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 포지셔닝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나오는 게 별로 없는다라는 그렇죠. 것이 우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게이트라고 하기엔 조금 현재까지는 예, 현재까지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이나 내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이 사안을 두고 계속 이어갈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글쎄요, 이게 지금까지 수사 결과나 지금까지 증언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은 특검은 안 된다는 입장이죠. 일단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14일입니다. 기자간담회 열어가지고 어제? 예, 어제죠. 어제 열어서 이 특검 수사 요구 자체가 이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라고도 이야기를. 지금 현재 그렇죠. 진술만밖에 없는 네.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사진이라든지 관련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요, 관련된 사진이나 뭐 이런 증거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가 사실 좀 구체적이면 진술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렇죠.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취재를 더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이어가질 수 있는데 진술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뭐랄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이 불가하다 아니면 뭐 책임을 회피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고 원래 일반적인 수사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확실한 특검을 하려면 이렇게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신뢰가 좀 떨어졌다든지 공정성이 없다든지 뭐 너무나도 이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이렇게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 아직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것과 상관없이 이 지금 현재 내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2차 종합 특검을 하자고 원래 이제 이 윤영호 진술 있기 전에 이게 폭로되기 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어제 그 말씀을 조금 이어가 보자면 어제 당연히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2차 특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2차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2차 특검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기대가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대에서 당정대는 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로드맵을 구체화한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확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론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로서 이 특검 분위기가 만약에 특검을 확언해서 특검을 이제 궤도에 올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과연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2차 특검을 말하는 예, 거죠? 2차 특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확실한 건 분위기는 방향은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여론을 좀 보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2차 특검을 하든 안 하든 거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미진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내란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다만 이제 그것을 그 방법론으로 그것을 2차 특검으로 할 거냐 건지. 아니면 국수본이라든지 그 기존 수사 기관으로 할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경찰은 이번 통일교 관련돼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조직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수사 역량을 보여주어야만이 특검으로 가지 않고 본인들한테 수사가 돌아왔을 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인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윤영호 진술과 상관없이 네. 2차 특검만 놓고 딱 보면 기존에 하던 그 방법론적으로만 보면 특검을 하던 그 사람들이 있고 수사가 있으니까 네. 그것을 이첩해서 다른 기관에 수사한 것보다는 해당 2차 특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맞죠. 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맞는데 정치적인 것에는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관련돼서도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규모를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술의 구체성이라든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 말고 이 규모를 봤을 때는 경찰에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물음표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280억 원이라는 돈을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이 자금과 관련돼서 이것이 과연 정치권으로 흘러갔을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은 지금까지 경찰이 이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 기억이 저로서는 없거든요. 제가 아직은 과문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하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예. 경찰이 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겠네요. 경찰이 10만인데요. 네. 열심히 하시라는 뭐 이런 그렇죠. 의미입니다. 이제 예. 네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사실은 이 통일교 특검과 이 내란 특검을 동질성성에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예,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예. 어쨌든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방을 빚고 있으니 네. 두 개 다 특검을 할 때 두 개 다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개 다 안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2차 특검은 하고 통일교 이 수사는 국수본에서 맡아서 하는 예. 게 뭐 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필요가 것 없고, 같고 예, 생각할 예, 필요 예. 없고 크게 보면 이제 그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속도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증언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찰이 대대적으로 이 초기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보고 경찰의 수사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일교 예. 수사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죠. 예.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차 특검은 2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으로는 뭐 이것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그래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까 말까라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하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원칙적이겠다라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이런 프레임을 작용하겠죠. 야, 너네 거는 하고 우리 거는 안 하냐. 이제 굉장히 맞습니다. 저속한 말로 표현하자면 네. 이미 조선일보에서도 지난 토요일자에 그런 사설을 나오기도 사설도 했고 나왔죠. 예. 그래서 이것을 무슨 특검을 한쪽이 갖고 있는 무기처럼 무슨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프레임을 짜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음. 통일교 관련돼서 너네 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작 자체가 그렇죠. 권성동이었고 예, 양쪽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지금 다 아마 이게 제대로 증거가 나온 것은 실제 권성동 사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이후에 추가적 물증이 있는 건 권성동 사건 말고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너네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여태까지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아까 그 명태균 게이트 얘기했던 것 같이 일반적 수사 하다가 넘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집중해서 하라라는 취지로 이제 2차 특검을 원래 있던 특검의 연장선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2차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은 좀 바꿔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있는 검찰들과 수사관들이 너무 기진맥진할 정도로 피곤해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를 꼭 굳이 뭐 이렇게 너넨 한다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만드는 프레임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맥락과 정치적인 행위이긴 하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사에 더 초점을 맞춰서 예. 그것이 내란 수사든 통일교 수사든 그쪽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